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속보 형태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것도 일반 평검사들은 이제 반대했던 건데 중앙지검의 정진석 아니 정진웅인가? 이거 뭐야, 이 새끼 이름 뭐야 이거? 정진웅 검사. 얘가 이제 좀 때를 써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가만 보니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이게 폭행 사건을 유발해가지고 한동훈 검사를 또 다른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려는 그런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호남 라인의 꼼수다. 꼼수라기보다는 이건 셋업 범죄죠, 거의. 왜냐하면 범죄를 유발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일이 상당히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총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을 것이고, 이 건은 사실 노발대발해야 되는 건이고, 검찰청 감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러나 있는 증거만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트위터에는 이제 오후 3시 반에 이걸 인지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 수사가 나오곤 있습니다. 계속. 관련 기사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양측의 어떤 입장을 다 말씀드리고, 거기서 뭔가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호인이 낸 입장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핸드폰 유심을 압수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읽어줬고,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진웅 부장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동훈 씨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왜냐하면 이제 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 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서 한 검사장을 밀어서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겁니다. 제압을 했다는 거죠. 폭력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같이 참여했던 장태영 검사, 그 다음에 참여 직원, 수사관들이죠.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압수수색 과정도 녹화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녹화가 돼 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수사 검사로부터 이런 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하급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던 이 정진웅 부장이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냐.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아마 초기화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 초기화를 시켜도 포렌식을 하면 복구가 됩니다. 게다가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눈앞에서 그건 이제 증거인멸이 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냥 수사 방해 행위로 바로 거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소지의 건입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랬겠습니까?
게다가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덮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절차는 됐고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표한 어떤 그 자기들의 입장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뭐라고 하냐, 그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휴대폰 유심만 빼가지고 이걸 건네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제 이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사생활도 들어있고 이 이동재 기자가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통화 내용만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니네가 한동훈의 유심만 확보해서 확인해라 라고 제한적으로 영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심 카드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줬다. 그러니까 이동재하고 몇 번 전화했는지 이것만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휴대폰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유심만 빼가지고 그 유심의 통화 내용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근데 이게 말이 웃기는 게 앞쪽을 보면 이 정진웅 부장이란 형사 1부장 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검사로서. 근데 이 양반이 휴대폰 비밀번호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 운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심 카드에 있는 정보는 핸드폰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조작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유심 카드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통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진웅 부장,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 하러 온 인간의 이 변명은 거짓말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수사 좀만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랬냐? 이게 정진웅이라는 새끼거든요. 왜 이랬냐? 요 다음에 그 나온 그 서울중앙지검의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수사심의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얘를 갖다가 엮어 넣고 싶은데, 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회에서는 이 검언유착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동훈에 대해서 다른 범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새끼가 한동훈 부장 찾아가서 핸드폰 유심 압수하려고 했는데 한번 전화하시라고 이래놓고는 바로 덮쳐서 한동훈이 검사를 때렸다. 이래가지고 한동훈을 검사 폭행으로, 그 수사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엮으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3시 반쯤에 트위터에 잔뜩 남겼었는데, 5시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로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서울중앙지검이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수사팀은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 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정 부장 검사가 인근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태에 따라서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이게 아니 무슨 나이 52살 먹은 형사사건 전문 검사가 어디 뭐 대가리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까? 몸이 유리예요? 한동훈은 멀쩡한데 지는 넘어져서 서울의 종합병원까지 가 있는, 이건 전형적인 아이고 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또 하나, 또 압수수색을 방해한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하러 가면서 하려고 했던 짓인 겁니다.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수사심의에서 이 검언유착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그러면 네가 덤벼 이래가지고 한 대 맞아. 이런 다음에 그럼 네가 넘어지든가 이래서 사건을 만들어서 이 한동훈을 엮어넣자, 이거죠. 야 이거요 진짜 더러운 이건 사실 7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대단한 건이라고.
이렇게까지 꼼수를 쓰고 이렇게까지 셋업 범죄 모의를 해서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미애 장관한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것까지도 그냥 묵인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 스미더스와 정분실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어떤 그 국가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여튼 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거는 셋업 범죄다. 제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맞췄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시간 전에 벌써 얘기했습니다. 법원 영장 못 받았고 채널에 어쩌고 몰랐겠냐 어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좀 보상사납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모든 일이 정의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